동전을 지폐로 좀 바꿔줘요. 부탁드립니다.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냥 가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히 잡게. 진짜였어. 우리가 그동안 말도 안 돼. 왜 숨기셨습니까? 나를 볼 때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게 하고 싶었지. 그렇게는 안 되더군. 커피와 동전자루. 남대문 시장 구석 낡은 커피 리어카 앞에 김복래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올해 78. 허리는 새우등처럼 굽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도드라진 할머니. 하지만 그 손은 참 부지런합니다. 믹스커피 봉지를 뜯고 뜨거운 물을 붓고 빨간 막대기로 젓는 동작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습니다. 아줌마, 커피 하나요. 300원이야, 총각. 동전 3개가 손바닥에 떨어집니다. 할머니는 그 동전을 소중하게 리어카 서랍에 넣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은 동전이 수북합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서랍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애인 요새 누가 동전을 써요? 카드로 계산하시죠. 젊은 손님이 투덜거립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는 동전이 편해. 눈에 보이잖아. 할머니는 웃으며 커피를 건넵니다. 사실 할머니는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동전만 받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방송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PD님, 대박 제보예요. 젊은 작가가 소리칩니다. 강민호 PD는 35. 금융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프로그램 돈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특종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뭔데? 매년 100억씩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대요. 10년 넘게요. 뭐? 100억? 민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누군지 알아냈어? 그게 모르겠어요. 완전 비밀로 하거든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 이거 파헤치자. 이번 주제는 이거다. 민호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기부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PD님, 박정우 변호사요. 이 사람이 매번 기부금을 대신 전달하는 것 같아요. 박정우? 그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 네, 맞아요. 청담동에서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민호는 박 변호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정장, 최고급 레스토랑. 전형적인 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만 되면 박 변호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청담동 사무실을 나와 남대문 시장으로 향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남대문 시장에? 민호는 박 변호사를 쫓아 시장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생선 비린내, 채소 썩는 냄새, 사람들 고함 소리. 복잡합니다. 박 변호사는 한 커피 리어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마치 큰 스님이나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공손합니다. 리어카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바로 김복래 할머니입니다. 뭐지? 왜 저렇게 극진하게? 민호는 망원 카메라로 지켜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할머니께 건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마, 저 할머니가?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초라한 커피 할머니와 최고급 변호사. 도무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리어카를 정리합니다. 동전 서랍을 열어 오늘 번 돈을 확인합니다. 3만 원 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할머니가 보입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림에 뼈만 앙상한 모습.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 시절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은인.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 세상에 돌려줘야지.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할머니의 커피 리어카 앞에서 기다립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300원짜리 커피를 팝니다. 할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민호도 커피를 삽니다. 달콤한 믹스커피 맛. 옛날 맛입니다. 고맙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관찰합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어디를 봐도 가난한 노인입니다. 정말 이 할머니가 100억 기부자일까? 의문이 커집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와의 연결고리는 분명합니다.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박 변호사의 차를 다시 미행합니다. 이번에는 명동으로 향합니다. 박 변호사는 고급 빌딩 앞에 섭니다. 명동 한복판, 땅값이 천문학적인 곳입니다. 박 변호사는 빌딩 주인과 통화합니다. 민호는 초고성능 마이크로 대화를 엿듣습니다. 네, 건물주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수입은 15억입니다. 15억? 한 달에? 민호는 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다른 건물들도 비슷합니다. 총 5채니까 이번 달은 약 70억 정도 되겠네요. 5채? 70억? 민호는 숨이 막힙니다. 명동 빌딩 5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럼 건물주가 누구지? 민호는 박 변호사를 계속 미행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커피 할머니 앞에 섭니다. 할머니, 이번 달 보고서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훑어봅니다. 민호는 초고성능 망원 렌즈로 서류를 찍습니다. 나중에 확대해 보니 서류 제목이 보입니다. 명동 건물 5개 동 임대 수입 보고서. 그 아래 건물주 이름이 보입니다. 김복래.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300원짜리 커피를 파는 할머니가 명동 빌딩 5채의 주인. 그리고 매년 100억을 기부하는 익명의 천사. 대박이다. 이건 정말 대박 특종이야.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실까? 저렇게 부자면서 왜 은행에서 동전 때문에 무시당하면서까지? 민호는 알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강민호 PD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남대문 커피 할머니가 명동 빌딩 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걸 어떻게 방송하지? 민호는 고민합니다. 그냥 폭로하면 대박 특종입니다. 시청률도 치솟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할머니한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할머니의 하루를 관찰하기로 합니다. 새벽 5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에어컨 바람이 쌩합니다. 할머니는 창구로 가서 동전 자루를 턱 놓습니다. 동전을 지폐로 좀 바꿔줘요. 부탁합니다.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냥 가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젊은 은행원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이모님, 또 오셨어요? 아이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동전 많이 가져오시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은행원도 거듭니다. 맞아요. 90도 정도가 있죠. 동네 슈퍼도 요새는 다 카드 결제하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묵묵히 동전 자루를 다시 들어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돈이 없어 보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상. 할머니는 시장 구석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동전이 없는 학생에게도 노숙자에게도. 하지만 정장 입은 회사원이나 잘 차려입은 사람들한테는 꼭 돈을 받습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겁니다. 민호는 기회다 싶어 리어카에 다가갑니다. 서랍을 살짝 엽니다. 동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서랍 밑바닥에 뭔가 있습니다. 오래된 수첩. 민호는 재빨리 사진을 찍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서랍을 닫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수첩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월 15일 환경미화원 박씨 커피 무료. 2월 3일 중학생 둘 커피 무료. 2월 20일 노숙자 김씨 커피 무료 앞방. 할머니는 누구에게 언제 공짜로 커피를 줬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습니다. 오늘 15명. 이번 달 총 347명. 내가 받은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민호의 가슴이 뜁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합니다. 주민등록 열람, 옛날 신문기사, 부동산 등기부. 며칠을 조사한 끝에 할머니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22살의 김복래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복래는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 한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복래에게 쌀 한 가마니와 돈 조금을 줬습니다. 힘내시오. 전쟁은 끝났소. 이제 살아야 하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덕분에 복래는 살아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군것질거리를 팔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1960년대 복래는 모은 돈으로 명동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명동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임대 주고 번 돈으로 또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30년, 복래는 명동의 건물 5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복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매년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 그 다음 20억, 최근에는 100억씩. 모두 박정우 변호사를 통해 은밀하게. 민호는 박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급 사무실. 비서가 막아섭니다.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건으로. 비서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나옵니다. 50대 중반, 품위 있는 외모입니다. 들어오시죠. 사무실 안.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머니 일을 취재하다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100억 기부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절대 신원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죠? 왜 그렇게 숨기시는 겁니까? 박 변호사가 긴 한숨을 쉽니다. 할머니 말씀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시험하고 싶다고. 시험이라니요? 할머니는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난해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은행에서 동전 때문에 무시당한 것도 시장에서 푸대접 받은 것도 모두 할머니가 의도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할머니는 일부러, 네, 일부러 초라하게 사시는 겁니다. 세상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하시려고. 민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전쟁 직후 누군가 도와줘서 살아났다고 하시더군요.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100억씩. 네. 할머니 말씀이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그 돈으로 누군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방송해야 할까? 할머니의 의도를 존중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의 집 앞에 섭니다. 작은 단층집,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이 집이 명동 빌딩 5채 주인의 집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누구시오? 할머니, 저 방송국 PD입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합니다. 알고 있다는 눈빛입니다. 들어오시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플라스틱 꽃병. 어디를 봐도 가난한 노인의 집입니다.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제가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명동 빌딩, 100억 기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지요. 언젠가는 들통날 줄 알았어요. 왜 이러고 사십니까? 그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젊은이, 돈이 뭔지 아시오? 돈은 말이지요, 사람을 변하게 허는 무서운 거요.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나는 그게 싫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전쟁 직후 사진들, 굶주린 사람들, 폐허가 된 서울. 이때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께. 그때 한 분이 나를 도와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내시오. 전쟁은 끝났소. 이제 살아야 하오. 딱 그 말만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름도 모르게 얼굴도 안 남기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 할머니가 민호를 똑바로 봅니다. 근디 젊은이, 나는 또 하나 시험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겁니까? 그렇지요.
은행에 가면 동전 때문에 무시당하고 시장에서는 초라한 옷 때문에 무시당하고 근디 만약에 내가 명동 빌딩 주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할 거 아니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돈 보고 달라지는 게. 나는 그런 세상이 싫어요. 민호는 숙연해집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이유, 이제 들통났는디 어쩌겠어요. 근디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걸 방송하려거든 제대로 해주시오. 내가 부자라는 것만 떠들지 말고 왜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전해주시오.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사람이 천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걸.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특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꼭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집을 나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가볍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며칠 후 민호는 할머니를 정식으로 인터뷰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전쟁 직후 굶주림, 익명의 은인, 악착 같은 노력, 명동 빌딩 매입, 그리고 30년간의 익명 기부. 나는 돈이 많아도 초라하게 살았어요. 그게 내 선택이었어요. 근디 세상은 나를 무시했어요. 은행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게 바로 돈의 그림자요. 사람들은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할머니의 말에 촬영장이 조용해집니다. 스태프들도 숙연한 표정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돈은 그냥 제시도 창 계속 3단계 위기 마이너스 폭로의 갈림길 계속. 나는 이제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도 겸손해야 하는 거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호는 편집실에 들어갑니다. 며칠 밤을 새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할머니가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장면, 시장에서 커피를 파는 모습, 박 변호사와의 만남, 명동 빌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인터뷰.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됩니다. 방송 전날 민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내일 방송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제 내 평화로운 생활은 끝이겠지요. 근디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내 이야기가 세상에 작은 울림이라도 된다면 그걸로 좋게요.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100억씩 기부하시면서도 왜 계속 커피를 파십니까?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그게 내 초심이요. 처음 서울 올라와서 노점 장사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돈이 많아져도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려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송 당일 밤 9시 민호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300원 커피 할머니의 비밀 마이너스 100억 기부천사는 왜 가난하게 살았나? 시청자들이 모여듭니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SNS가 들끓습니다. 프로그램은 할머니가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재현 영상이지만 생생합니다. 젊은 은행원이 할머니를 대하는 냉정한 태도. 시청자들이 분노합니다.
그 다음 명동 빌딩의 화려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이 건물들의 주인이 바로 그 커피 할머니라는 것. 시청자들이 경악합니다.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전쟁 직후 굶주림, 익명의 은인, 30년간의 노력, 그리고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 시청자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나도 은행에서 사람들 무시하는 거 많이 봤는데,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어른이시다. 시청률이 치솟습니다. 30%, 40%, 마지막에는 50%를 넘깁니다. 대한민국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같은 시간 할머니가 다니던 은행은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장부터 모든 직원이 방송을 봅니다. 화면에 자신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던 모습이 재현되어 나옵니다. 은행원들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큰일 났다. 특히 할머니를 직접 무시했던 젊은 행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습니다. 은행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당장 사과문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할머니께 직접 찾아뵙겠소. 은행 홈페이지가 마비됩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집니다. SNS에서는 해당 은행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방송이 끝나고 할머니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히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이제 됐어요. 할 말은 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김봉래 할머니 이야기로 들끓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이 할머니입니다. 아침 뉴스, 라디오, 인터넷 포털, 어디를 가도 할머니 이야기뿐입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할머니의 커피 리어카를 보러 온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어카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봉래 할매이가 진짜 그렇게 부자셨어? 맨날 우리랑 똑같이 사시더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항상 잘해주셨잖아. 상인들은 할머니를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은행장이 직접 할머니 집을 찾아옵니다. 고급 양복에 값비싼 구두. 뒤따라 임원들이 줄지어 옵니다. 은행장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뒤따라온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시오.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동전 가져온다고 짜증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시오. 은행장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 은행의 명예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VIP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할매이요. 특별 대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 대접만 해주면 그만이었어요. 은행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칩니다. 같은 시간 강민호 PD는 방송국에서 난리통에 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인터뷰 요청, 축하 전화, 광고 제의.
하지만 민호는 모두 정중히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더 이상의 인터뷰는 원치 않으십니다. 민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방송국 국장이 민호를 부릅니다. 민호 PD, 대단한 특종이었어요. 시청률 50%. 역대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속 방송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할머니 인터뷰를 더 해야죠.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국장이 당황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셈입니까? 네. 이건 특종이 아닙니다. 한 분의 인생입니다. 더 이상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국장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합니다. 오후가 되자 정부에서 움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겁니다. 할머니, 국가가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젓습니다. 아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요. 훈장 같은 거 받을 자격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내가 원하는 거는 훈장이 아니라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는 거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존중받는 세상. 그게 내가 바라는 거요. 장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저녁이 되자 남대문 시장에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리어카로 향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팔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 왜 다시 커피를 파십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100억을 기부하시는데 300원짜리 커피를 파시는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이 300원이 누군가한테는 하루 식사비요. 누군가한테는 따뜻한 위로요.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거요. 기자들이 숙연해집니다. 할머니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은행원입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젊은이, 일어나요. 무릎 꿇을 것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동전 가져온다고 짜증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배웠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오.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오. 젊은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장면이 다시 뉴스에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감동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습니다. 오늘 하루가 폭풍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온합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세상의 몫입니다. 민호가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좀 피곤하긴 한디 마음은 편해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 응대 방침을 바꾸고 있고 사람들이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화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화제를 넘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들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이 긴급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고객 존중,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입니다. 할머니가 다니던 은행은 아예 김복래 데스크를 만듭니다. 동전을 가져오는 고객을 위한 특별 창구입니다. 불편 없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중 은행들도 앞다투어 변화합니다. 동전 교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늘립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합니다.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라고. 남대문 시장도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커피 리어카가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300원만 받습니다. 할머니, 1,000원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관광객이 말합니다. 안 돼요. 300원이면 300원이요. 더 받으면 안 돼요. 왜요? 기부도 받으시잖아요. 기부는 기부고 장사는 장사요. 가격은 지켜야 해요. 그게 정직이요. 할머니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시장 상인들도 할머니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합니다. 가끔 덤도 줍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복내 할매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 그것보다 사람 대하는 게 중요한 거 배웠지. 맞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상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기부를 선언합니다. 할머니처럼 익명으로 기부하겠다는 곳도 생깁니다. 재벌 총수들이 검소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물론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회 분위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교재로 쓰입니다. 도덕 시간에 선생님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뭘까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야, 착한 사람이요. 나눠주는 사람이요.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김복래 할머니처럼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계가 나옵니다. 전국 은행의 고객 만족도가 20% 상승했습니다. 기부금 총액이 작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익명 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할머니 효과입니다. 민호 PD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개인적으로. 할머니,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좋은 일이네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원래 착했던 거요. 그냥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요. 내가 한 건 그걸 일깨워 준 것뿐이요. 민호는 할머니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커피 장사 그만하시고. 아이요, 이게 내 낙이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좋아서 하는 거요. 하지만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늙으면 다 아픈 거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 덜 아파요.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박정우 변호사도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요즘 기부 문의가 폭주합니다. 할머니처럼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할머니, 이번 달 건물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할머니 지시대로 전액 기부 처리할까요? 그렇게 하시오. 근데 이번에는 청소년 쉼터에 보내주시오. 집 없는 아이들 많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박 변호사는 감탄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모두 세상에 돌려줍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시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가씨? 할머니 이야기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숙자세요.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디 할머니 이야기 보고 깨달았어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요. 할머니가 여성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가난하든 부자든 소중한 사람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오랫동안 피했는데 잘 생각했어요. 어서 가보요. 여성이 깊이 인사하고 갑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 가족과 화해한 사람들, 기부를 시작한 사람들,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의 의미.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팝니다. 300원 그대로. 변함없이.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에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나눔의 날 행사입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무대가 설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사양합니다. 아이유, 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사람이 아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합니다. 시장 상인들, 민호 PD, 박 변호사 모두가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할머니가 무대에 오릅니다. 수천 명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서울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김복래 여사님, 당신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30년간 익명으로 기부하시고 검소하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조용해집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할매이요. 근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말이지요. 그냥 종이 쪽지요. 숫자요. 근디 사람들은 그 종이 쪽지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싸우고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나는 가난했을 때도 사람이었고 부자가 된 지금도 사람이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요.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은행에서 동전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시장에서도 초라한 옷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슬프게 한 게 아니요. 세상이 아직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슬펐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바라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고 부자도 겸손한 세상,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세상. 박수가 쏟아집니다. 우레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해요. 전쟁 직후 나를 도와준 그분께, 이름도 모르는 그분, 그리고 나는 감사해요. 전쟁 직후 나를 도와준 그분께, 이름도 모르는 그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름도 안 남기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내 건물 5채, 이제 다 기부할 거요. 공익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쓸 거요. 나는 이 커피 리어카만 있으면 충분해요. 청중이 놀랍니다. 수천억 원대 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당황하며 말립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겁니다. 노후 대비도 하셔야죠.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아이유,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이 나이에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돈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집 없는 사람이 쉴 곳 생긴다면 그게 더 값진 거 아니겠어요? 박수가 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크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민호 PD가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찍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커피를 사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으려는 겁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다 받아줍니다. 피곤해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불안합니다. 할머니, 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돈은 또 벌면 돼요. 근디 목숨은 한 번뿐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살아야지요. 가족들은 당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거요. 살아서 다시 시작하시오. 남성이 울먹입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아요. 많지는 않은디 당장 급한데 쓰시오. 아니, 이건 못 받습니다. 할머니도 힘들게 버신 돈인데. 됐어요. 받으시오. 나는 필요 없어요. 남성이 깊이 인사하고 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게 진짜 나눔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됩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민호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디. 할머니 말씀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벌써 재단 기부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가 바라던 거요.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돈 다 기부하시는 거?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왜 후회해요? 돈은 쓰는데 가치가 있는 거요. 쌓아두기만 하면 그냥 종이 쪽지요. 근데 그 돈으로 누군가 웃고 누군가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가치 아니겠어요?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철학이 너무 깊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가져옵니다. 김복래 공익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할머니의 건물 5채가 모두 재단 소유로 넘어갑니다. 임대료 수입은 전액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할머니, 서명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할머니는 무일푼이 됩니다. 아니, 커피 리어카 하나만 가진 사람이 됩니다.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십니까? 생활비라도 남겨두시죠. 아이유, 괜찮아요. 나는 커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박 변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10년 넘게 할머니를 모셨지만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요.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가 또 한 번 들끓습니다. 수천억 원 재산을 모두 기부한 할머니. 언론이 연일 보도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팝니다. 변함없이. 한 달 후 재단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청소년 쉼터를 짓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이 머물 곳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재단 이사장이 말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 쉼터 이름을 김복래 쉼터로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유, 내 이름 붙이지 마요. 그냥 희망 쉼터라고 하시오.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곳이니께. 결국 이름은 희망 쉼터로 결정됩니다. 석 달 후 쉼터가 완공됩니다. 개소식에 할머니가 참석합니다.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15명. 모두 가정이 없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들과 악수합니다. 잘 왔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요. 편하게 지내요. 한 여자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매이도 옛날에 너희처럼 힘들었거든요. 근디 누군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요. 아이가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달려와 할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전쟁 직후 사진, 굶주렸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메모합니다. 오늘 희망 쉼터 개소, 아이들 15명. 이제 내 빚을 조금 갚았구나.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앨범을 덮습니다. 이야기. 1년이 흘렀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도덕 교과서, 사회 교과서.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배웁니다. 할머니는 산 전설이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켠 할머니의 커피 리어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300원, 여전히 따뜻한 미소. 어느 봄날 오후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찾아옵니다. 현장학습을 온 겁니다. 선생님이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김복래 할머니세요. 교과서에 나온 분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우와, 진짜 할머니다. 책에서만 봤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아이들에게 커피를 나눠줍니다. 무료로. 아이들은 커피를 받아 마십니다. 달콤한 맛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건물 5개나 있었어요? 그랬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다 기부했어요. 아깝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 돈으로 너희 같은 아이들이 도움받으니께. 그게 더 값진 거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학생들이 가고 할머니는 다시 커피를 팝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합니다. 민호 PD가 찾아옵니다. 요즘도 가끔 들립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살아요. 젊은이는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할머니 이야기 이후로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민호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만 만듭니다. 특종보다 의미를 추구합니다. 할머니가 준 교훈입니다. 할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습니다. 행복해요.
엄청나게 행복해요. 건물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하고 누군가한테 도움되고 편하게 자고 맛있게 먹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봅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살아있어서 건강해서 누군가 도울 수 있어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몇 명에게 커피를 팔았는지, 누구에게 공짜로 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재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에 쉼터 아이들 3명이 검정고시 합격했대요. 그래요? 잘했네요. 그리고 장학금 받은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이고, 기특하네요. 나중에 좋은 의사 되겠네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이 노력한 거요.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할머니는 별을 보며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준 그분,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그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어요. 이제 나도 그분처럼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또 리어카를 끌고 나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합니다. 시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자리에 리어카를 세우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첫 손님이 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친 청년입니다. 할매이, 커피 하나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커피를 탑니다. 청년에게 건넵니다. 청년은 동전 3개를 냅니다. 할머니는 소중하게 받습니다. 이 300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식사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해가 뜹니다.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여기 섭니다. 커피를 팔며 사람들을 만나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울림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나눔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소유가 아니라 베풀미 진짜 부라는 것을. 남대문 시장 한켠 300원짜리 커피 리어카. 그곳에서 오늘도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끝. 에필로그.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83이 되었습니다. 이제 리어카를 직접 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젊은 봉사자들이 도와줍니다. 김복래 재단은 전국 20개 쉼터를 운영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장관, 재벌, 유명인. 하지만 더 많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커피를 마셨던 사람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할머니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 하지 마요. 그 돈으로 아이들 돕는 데 쓰시오. 그리고 내 묘비에는 이렇게만 써주시오. 300원 커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 사람. 할머니의 묘비에는 정말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언제나 꽃이 가득합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놓고 가는 꽃들입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커피 리어카 앞에 선 할머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복래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쳐 준 분. 가난해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도 겸손해야 한다고 보여준 분. 진짜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는 사람임을 증명한 분. 오늘도 그 동상 앞에는 사람들이 섭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갑니다. 돈보다 사람을, 소유보다 나눔을, 겉모습보다 마음을.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